2월이 마감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휴일인데요. 미장은 정상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3월, 특히 3월 초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몇 가지 요소들을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그래프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30분 전부터 반등을 하였죠. 결국 S&P 500 기업 중에 431개 종목이 양전환을 해서 끝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등의 이유가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 내내 물가 관련 혹은 소비 관련 지수 발표들이 매우 안 좋게 나왔었죠. CPI나 PPI, 그 다음에 소매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전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금요일 날 PCE 지수가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줘서 경기 둔화에 대한 안도감을 줬죠. 한마디로 지난주는 소비 관련 지수가 한 주간을 이끈 장세였고요. PPI 안 좋았었고 CPI 안 좋았었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PCE는 괜찮게 나오는 바람에 금요일 장 막판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PPI나 CPI, PCE를 잠깐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월마트가 소고기를 축산 업체에서 사오죠. 그 사오는 가격을 70불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 진열장에다가 100불이라고 쓰죠. 이게 판매 가격이죠. 그렇게 되면 PPI는 70불이 되는 거고요. CPI는 100불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PCE는 뭐냐면 월마트에 들어간 소비자가 소고기가 비싸네? 그러면 소고기를 안 사고 대신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장바구니 총액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물가 관련 지수를 PPI, CPI보다도 PCE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소비자 입장에서 소고기가 비싸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살 수도 있고, 소고기만 오른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올라서 소비를 줄인 게 아닌 게 되는 거니까 전반적인 소비 관련 쪽에 좀 더 신뢰성을 주는 그런 지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PCE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튼 결과적으로 PCE는 괜찮게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난주 잠깐 정리를 하면 PPI, CPI,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지 않았죠. 하지만 PCE가 막판 반등을 주도를 했고요. 한 주 내내 트럼프 관세 망치 때문에 고생을 했었는데 금요일 날 그 멕시코에서 관세 블록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었죠. 뒤에 가서 좀 살펴볼 텐데, 이 멕시코의 아이디어를 미국 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분도 막판 반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추세 전환인지 데드캣 바운스인지는 이번 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수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치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52% 하락했고요.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2.9% 하락, 다우존스는 플러스했습니다. 0.6% 상승했고요. 러셀 2000은 마이너스 0.75%. 지난주로 놓고 보면 나스닥 쪽이 폭락 장세였습니다. 기간을 한 달로 늘려보면요. S&P 500은 마이너스 0.67%, 나스닥은 마이너스 1.94%, 다우도 마이너스 1.31%, 러셀은 폭락이죠. 마이너스 4.2%.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장이 매우 안 좋았다는 거 그래프에서 딱 알아볼 수 있고요. 기간을 좀 더 길게 장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 5년으로 늘렸고요. 여기서 보시면 S&P는 100%, 나스닥은 144%, 다우는 69%, 러셀은 49%. 이 표에서 보시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 증시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나스닥 100이 가장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형주보다는 나스닥 100 종목에 투자하는 게 여러모로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나스닥 100 쪽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이 지점 2월 한 13일 이때부터 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기간에 주식시장도 많이 떨어졌죠. 이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월스트리트에서는 트럼프의 의도된 금리 하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10년물 금리 인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10년물 금리 하락을 위해서 주식시장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트럼프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0.93% 하락, 테슬라는 마이너스 13.26% 하락, 팔란티어는 마이너스 11.25% 하락, 아이온큐는 무려 21.25% 하락, 메타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죠. 마이너스 2.56% 하락. 한 달 동안 성과입니다. 엔비디아는 6.98% 상승이네요. 테슬라는 무려 마이너스 23.64% 하락입니다. 팔란티어는 1.39% 상승이고요. 아이온큐는 마이너스 40.75% 하락입니다. 심각하죠. 메타는 마이너스 4.20%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리커저는 지난 한 주 마이너스 23.6% 하락, 템퍼스 AI도 거의 20% 하락했습니다. 힘스는 1.3% 상승했고요. 나테라는 3.81% 하락입니다. 한 달 동안 성적표는요. 리커저는 3.59% 상승, 템퍼스 AI는 8.71% 하락, 힘스는 15.82% 상승, 나테라는 11.88% 하락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로켓랩은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16.16% 하락, 뉴스케일 파워는 마이너스 7.92% 하락, 오클로는 5.51% 하락, 조비는 올랐네요. 4.25%, 아처도 5.3% 상승입니다. 한 달 동안 성적표는 로켓랩은 마이너스 27.82% 하락, 뉴스케일은 27.92% 하락, 오클로우는 27.3% 하락, 조비는 13.15% 하락, 아처는 3.27% 하락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관심 종목인 기술주들이죠. 이 기술주들의 성적표는 매우 안 좋습니다. 3월은 반등을 해줘야지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현재 상황이 경기 침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여드렸던 그래프입니다. 이 빨간 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 이 부분이죠. 여기서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다른 그래프들을 체크했던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2.8%로 매우 낮고 실질 GDP 성장률도 현재 매우 탄탄하고 기업 마진도 좋은 상태고 빅스는 역사적으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기 침체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 날 아틀란타 연준에서 GDP 나우를 발표를 했죠. 이 표를 보면 여기 2월 28일이죠. 이 표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까보니까 GDP 나우는 현재 마이너스 1.5%로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우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net export인데요. 이게 순수출이죠. 순수출이 마이너스이니까 수입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 부분이 마이너스 3.7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은 평소에는 항상 이 마이너스로 살짝 내려와 있죠. 미국은 당연히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표인데 갑자기 여기서 밑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월 초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니까 수입하는 회사들이 2월 달에 미리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을 한 겁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 영향으로 net export가 마이너스 3.7을 기록을 했고요. 사실은 어떤 정상적인 수치는 아닌 것이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지만은 이것도 좋은 신호는 아니겠죠. 여하튼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이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GDP 나우의 이번 발표는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세라는 이벤트를 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나름의 고육지책이기 때문에 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 지표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나우는 일단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마이너스 1.5%. 거기다가 물가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수치들이 안 좋기 때문에 패드워치에서 제공하는 올해 6월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대폭 뛰었습니다. 2주 전에는 6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34%였는데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발표 이후에 그 수치가 75%까지 뛰었습니다. 이게 증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수치죠. 경기가 둔화되면 연준은 금리를 내림으로써 경기를 부양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증시는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증시하는 입장에서는 6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더 내려준다라는 기대감이 증시를 부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6월이고 경기가 조금씩 더 둔화가 된다면 금리 인하는 5월로 당겨질 수도 있겠죠. 뒤에 이번 주 스케줄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고려를 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난주는 주로 물가 관련 지수들이 발표됐었죠. 이번 주는 주로 고용과 실업 관련 지표들이 발표되는 한 주인데요.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은 월요일 날 ISM PMI 지수, 화요일에는 Non-Farm Employment 지수가 나오는데 목요일에는 Initial Jobless Claim 나오죠. 이 실업 지수도 증시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금요일에도 Unemployment Rate가 나옵니다. 이 실업 지수가 몇 퍼센트 나오는지에 따라서 증시가 움직이겠죠. 한 주 내내 실업 관련된 지수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주에 물가 관련 지수, 이번 주에 고용과 실업 관련 지수가 잘 나와야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하루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부분은 금요일에 예정된 파월 의장의 연설입니다. 이 부분이 증시를 돌릴 수 있는 모멘텀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연준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마련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그 의지에 대한 표명이 연설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관세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뉴스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소식이 나왔었죠. 멕시코가 미국 쪽에 관세 관련된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면 그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멕시코도 매기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멕시코의 관세가 낮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했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트럼프의 주장이었고요. 그런데 멕시코에서도 예를 들면은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를 미국과 같이 똑같이 매긴다 했을 때 중국 입장에서는 우회 경로가 없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캐나다도 이 정책, 이 아이디어에 동조를 한다면 미국은 가운데 끼고 바깥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에 대한 거대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온 이후에 미국 상무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과 예정이었던 25% 관세가 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기될 수도 있고 이런 인터뷰를 했죠. 사실 트럼프에게는 관세를 다시 4월 초로 한 달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4일이면 내일 화요일인데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가 될지 사실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죠. 재무장관인 벤센트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미 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페드한테 금리를 낮추라고 예전에는 많이 압력을 했었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트럼프의 확실한 목표는 10년물 금리를 낮추는 거다 라고 재무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 장표에서 설명드렸지만 장표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이미 이 지점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의도하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리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 미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의 금액도 떨어지겠죠. 지금 한 해에 지불해야 될 이자가 미국의 국방 예산보다 크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돼야지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증가를 통해 돈을 벌어들여서 그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큰 타겟으로 삼은 것이 10년물 국채라고 하고요. 베센트 장관이 명확하게 밝힌 기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세가 트럼프의 명확한 목적에 도움이 되는 건지 방해가 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관세가 적용이 되면 물가는 오르겠죠. 이 경우는 기업들이 관세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업이 소비자한테 관세 전가를 하지 않는다면 기업 이익이 떨어지겠죠.
이 경우나 미국 경제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소비가 감소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또 관세가 적용이 되면 상대국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보복 관세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이 떨어질 거고요. GDP 당연히 떨어지겠죠. 수입 관세는 유지가 될 테니까 인플레이션은 발생을 할 겁니다. 소비 감소되죠. 이 경우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이 관세는 트럼프의 목표, 다시 말해서 국채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목표에 반대되는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트럼프의 관세 망치가 진심인지 아니면은 블러핑인지 우선은 3월 4일 관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죠. 트럼프가 또 뜬금없이 몇 가지 가상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면은 비트코인, 솔라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인데요. 그 덕분에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급등을 했죠. 비트코인 이렇게 올랐죠.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트럼프가 역시 영리하다, 국민 자산가치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니까 다른 방법으로 국민 자산 가치를 보호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암호화 자산 전략적 비축이라는 카드를 던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국민들은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런데 요즘에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식시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크고요. 우리도 주식이 많이 오르면 현금화하지 않더라도 씀씀이가 좀 커지는 것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먼저 암호화폐 가치를 올리자라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식시장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밸런싱 하는 카드를 기대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세 부분과 뭔가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나,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